안녕하세요. 저는 진로를 부탁해의 임상심리사 이선생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소개할 학생에게는 뷰티학과를 추천했습니다. 왜 그런 추천을 했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시죠. 오늘 소개할 케이스는 일반고 2학년의 여학생입니다. 성적은 하위권이고 이 학생은 부모님이 원하는 거는 다 지원해주는 그런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어떤 모든 것에 관심과 흥미를 잃어버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외향적이고 친구도 많은데요. 속으로는 심한 불안과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심리검사는 진로, 심리 풀배터리 검사 6종을 실시했고요. 해석 상담 포함 4회기의 컨설팅 프로그램을 완료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학생의 생활사적, 심리적 문제를 분석해보고 이 학생에게 왜 뷰티 관련 학과를 추천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의 상황은 어떤 목표의식의 부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고 사랑을 주셨지만 동시에 아이가 스스로 무언가를 원하고 노력하고 성취하는 경험을 할 기회를 안 주셨을 수도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학생은 자율성과 유능감을 발달시킬 어떤 환경적인 자극이 굉장히 부족했을 수 있어요. 요즘 아이들한테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요, 하고 싶은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뭘 말하기도 전에 미리 다 뭘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결핍이라는 걸 못 느끼고 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원하는 장난감 다 가질 수 있고 원하는 학원 다 다닐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정말 내가 뭘 원하는지 또는 뭘 가지고 싶은지 뭐 그런 것들을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시기 때문에 결핍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핍이 없는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투지가 없고요. 미래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지 못합니다. 시키는 대로, 준비해진 대로만 하니까요. 부모님의 어떤 과도한 지원은요, 스스로 선택하고 결과를 책임지는 경험을 막아버려요.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탐색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얻는 성취는요, 진정한 유능감으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친구가 보면은 유튜버도 해보고 바리스타를 해보고 싶다고 교육도 받아봤는데 그걸 조금만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래서 이런 손댔다가 그만둔 것들은 어쩌면 이 친구가 쉽게 성취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유능감을 좀 획득하려고 했지만 어떤 실패한 경험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요, 이 자신감 있고 유능한 나를 찾지 못한 어떤 좌절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지원은 훌륭했지만 이젠 아이가 자기주도적으로 성공하는 경험을 하도록 경로를 설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MMPI 결과에서 보면은요, 겉으로는 활발하고 친구가 많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우울감, 불안감, 그리고 무만감 같은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고요. 나만 뒤처지고 있다라는 심각한 어떤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청소년기는요,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런 진로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 친구는 명확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마음속에 극대화되어 있어요. 외향적인 성격으로 불안을 덮으려고 하지만 결국 남는 건 공허함 뿐입니다. 이 친구는요, 이것저것 손을 댔다가 금방 포기하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결국 이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성적이 아닌 분야에서 인정받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공 경험을 설계해 주는 겁니다. 부모님들의 걱정이 있을 수 있죠. 양아치나 공부 못하는 애들만 가는 거 아니냐, 뭐 하이리스크 직업 아니냐, 이런 말 제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죄송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을 좀 부모님들은 업데이트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공부의 영역이 아닙니다. 기술과 자격의 영역입니다. 특히 공부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상위권 제외하면 중하위권은 다 도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들도 살아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의치안약수 같은 의료 전문직이나 판검변 같은 법조 전문직 제외하면 오히려 전문 기술을 가진 블루칼라들이 직업 수명이 더 길고요. 정년 없이 오래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오히려 저는 AI 시대에는 더욱 대인 서비스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의치안약수, 건판변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자기 기술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여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모님들께서 PT학과의 진로를 반대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할까봐라는 건데요. 솔직히 사회적 인정이라는 게 돈이 많으면 인정받는 게 현실입니다. 친구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친구가 의치, 한약수, 건판변 제외하면 식육, 도매 좀 크게 하는 친구입니다. 건물주예요, 그 친구. 그 친구는 정육점 사장이 아니고요, 어역한 사업가로 대접받습니다. 제 조카도 지금 미용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 엄마가 학교 선생님이에요. 아빠는 사업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자기 미용실 하나 크게 낼 생각하고 지금 디자이너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영국의 비달사순 아카데미 같은 데 유학 다녀오면 더 전문가로 인정받고 좋겠죠. 대학을 안 나와도 현장 경력이 최고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물론 예전에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어요. K-뷰티 산업이 전 세계적인 인지도를 바탕으로 성장하면서 요구하는 전문가의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대학을 나오는 것은요, 단순히 스킬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취업의 폭과 진로의 깊이를 확장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뷰티 관련 부서 같은 데 진입을 할 때 대학 졸업장은 여전히 중요한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 전문 뷰티 아티스트를 넘어서 교수, 연구원, 뷰티 교육 강사, 이런 사람들은 학문적 지식이 굉장히 필요한 사람들인 거죠. 실질적으로 대학은 기술자가 아니라 고도의 전문 컨설턴트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학생에게 뷰티학과를 추천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친구의 성격적인 특성과 그 내재적 강점이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일단은 홀랜드 검사에서 예술형과 사회형이 나왔습니다. AS 유형인 거죠. 친구는 과거에 셀프 메이크업 영상을 찍어본 경험이 있어요. 예술력의 핵심인 어떤 창의성, 미적 감각, 디자인 능력,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외향적이고 친구가 많다는 성격은요, 사회형의 핵심인 대인관계 능력, 고객과의 관계 형성, 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어요. 친구의 외향성은 뷰티 서비스업을 할 때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천 이유는요, 하위권 성적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성적 경쟁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흥미를 잘 느낄 수 있는 분야에서 숙련된 기술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 성과를 보일 수 있으면요, 자존감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의욕도 생기고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요, 서울 상위권 대학교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위주로 뷰티과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실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데를 보면은요, 건양대, 그다음에 중부대, 광주여대, 대전대, 우송대, 남부대, 한서대, 원광대, 동신대, 호남대, 명지전문대, 그다음에 삼육보건대, 오산대학, 그다음에 재능대, 그다음에 청강문화산업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능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제 경험상 드라마틱하게 성적이 오르진 않습니다, 아이들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간판이 중요한 데가 아니에요. 자기 기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자기가 원하면 대학원도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아이들에게 가고 싶은 길을 알아서 찾아가게 하면 아이들이 잘 찾아갈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그렇게 놔두면요, 아무것도 안 하거나 가장 노력하지 않을 수 있고 쉬운 것으로 선택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태권도예요. 그래서 적성에 잘 맞고 손에 닿을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선택지 한두 개만 제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의욕과 희망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문 심리검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선택지를 좁혀주고 방향을 정하고 들어가는 게 오히려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로를 부탁해 이 선생은 앞으로도 여러분 자녀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